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내일 저녁에 열리는 사자토론, 대선 후보 사자토론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사자토론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지느냐, 윤석열 후보가 더 상승세를 타고 이재명 후보는 정체되어 있는데 더 차이를 벌리면서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느냐,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냐, 그런 큰 가닥이 잡힐 것이다 라는 점에서 내일 아마 사자토론회, 첫 토론회기도 하고 방송 3사가 생중계하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내일 밤에 열리니만큼 이번 주말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설 연휴의 민심의 흐름, 또 내일 사자토론회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일정을 거의 다 줄이고 이 사자토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자토론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인데, 특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이 사자토론회에 임하게 되느냐. 일단 내일 사자토론회는 KBS, MBC, SBS가 3사 공동 주최를 하게 되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립니다. 부동산과 외교 안보를 놓고 주제 토론을 하게 되고, 일자리 성장을 놓고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자유로운 주제를 놓고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외교 안보나 일자리 성장 이런 주제가 정해지는 것은 4명의 후보가 다 시간을 나누게 되니까 크게 어떤 변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되는, 한 사람이 7분씩 사용하는 자유로운 주제의 주도권 토론, 이게 가장 변수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자유로운 주제로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변수가 클 것이다. 이것도 시간이 7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최소한 2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사자토론회는 법정토론회와 같이 이 후보별로 형식적인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주제를 나누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내일 사자토론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은 출마했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정타를 맞은 적이 있죠. 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 또 안철수 후보가 결정타를 맞는, 이런 실수가 혹시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인 만큼 실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또 실수를 유도하는 이런 전략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미 16차례 다자토론회를 한 경험을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메시지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렇게 사자토론처럼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토론까지를 준비를 한 만큼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이 사자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부분은 아마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동 의혹뿐만이 아니고 성남FC 의혹, 또 최근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인인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이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가 타고 있는 차 앞을 지나가는 게 충성심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질책을 할 만큼 이렇게 황제 의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과잉 의전을 한 것이다,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5급 공무원은 김혜경 씨의 의전을 위해서 특채를 한 공무원입니다.
이 특채를 한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황제의전에 일을 시킨 것,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가지도 않는데 약 처방을 대신 받아온다든지 김혜경 씨가 시킨 음식을 대신 배달을 한다든지, 이게 의료법에도 위반되고 공무원 관련 법에도 위반이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의 이제 전략입니다.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는 지금 3위, 4위, 그것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3위, 4위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같이 싸잡아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지지율이 2, 3% 밖에 되지도 않고 민주당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심상정 후보는 뭐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모두 공격하는 이런 난타전을 벌이는 뭐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전략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내내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정권 교체였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다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도덕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양비론, 싸잡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자토론회도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겠느냐. 또 국민의당에서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절대 없고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뭐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다. 어느 쪽으로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 그 다음 내일 사자토론회를 앞두고도 양강,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겠다. 비리 의혹 후보들이다. 도덕성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일 사자토론을 임하는 전략을 확 바꿀 필요도 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냉정하게 1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인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일단 10% 이상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로 모여있는 정권교체의 이 바람, 이 기대는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안철수 후보로 옮겨갔다가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양비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같이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는 방법.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사자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옵니다. 기존의 지지층들은 이 토론회를 보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부분은 중간층이고요. 또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기존 지지층은 토론회를 보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고 있죠.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들이 토론회 결과를 보고 절반 이상, 뭐 6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처럼 양비론,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서 좀 차이를 두면서 이번 사자토론회부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에서 8% 정도 남아있다면 이건 거의 안철수 후보의 고정 지지층에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중도층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결정적으로 이번 사자토론, 내일 사자토론회에서부터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질과 비리 의혹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사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지지층, 안철수 후보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강조한 것이 사실은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의 기대감에도 부응을 하면서 또 중도층의 기존 안철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것이 더 유력한,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꼭 유리하다 이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지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 훨씬 그게 더 유리한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정권 교체라는 것에 발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유력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계산해보고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어차피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실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지분 협상도 해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를 계산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내일 사자토론회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